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이전 시장이 추진한 강릉국제영화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회수된 예산은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해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50대 이상으로 4차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항공기 도입을 늘리며 국내외 노선 확대에 나섭니다. 재확산 국면인 코로나19 상황이 변수입니다. 대통령실의 지인 자녀 채용을 추천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도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민선 8기 들어 경제관념이 접목된 예산 집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문화를 개선하고 경제 효과와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강릉국제영화제가 1순위 정리 대상으로 결정돼 폐지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 행사를 준비 중이었던 강릉국제영화제. 코로나 사태 여파도 있었지만 강릉국제영화제는 특색이 부족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영화제를 끌고 온 건 올림픽 개최 도시 위상에 맞는 국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선 8기 강릉시는 영화제가 보여주기 행사에 그쳤다고 보고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법인에서 하고 있는 영화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시에서 집행됐던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관련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강릉시는 영화제 관련 예산을 회수해 출산 장려 정책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육아 지원이 될 수 있게 출산 자녀 1명당 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화제 같은 것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반대하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거기 관련된 예산은 모두 회수했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한 강릉시의 사업은 앞으로도 과감히 수정될 예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남강릉 일대 240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허브 거점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토지 매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까지 사업비만 6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산업단지 지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물류 거점 공간 필요성의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강릉시 예산 집행에 경영적 개념을 도입하라 이런 말씀은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뜻과 함께 적재적소에 적절히 집행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연말쯤 강릉시의 행정 조직 개편도 예고됐습니다. 강릉시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조직 명칭과 개편으로 전시 행정이 만연했다고 보고 경제적 이익과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과 예산 집행을 민선 8기 들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주 1,000명대를 보였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며 오늘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강릉 269명, 동해 172명, 속초 114명, 삼척 59명, 양양 58명 등 모두 2,010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3만 8천 명을 넘겼습니다. 한 자릿수를 유지했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오늘 0시 기준 13.9%로 올라섰고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1.7%로 8% 넘게 증가했습니다. 오늘부터 50대와 기존에 질환이 있던 사람들도 4차 백신 접종을 무료로 맞게 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 접종 대상자를 확대한 건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송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4차 백신 접종을 시작한 병의원입니다. 기존에는 6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만 4차 접종 대상이었지만 50대와 18살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등도 접종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자녀 백신으로 접종하거나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백신의 안정성이나 4차 접종의 효과를 우려하는 겁니다.
못 들어봐서 이왕이면 화이자를 맞으려고. 갈 수 없다는 그런 전제하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4차는 지금 너무 지금 입장에서는 못 맞아요. 기존의 부작용이. 이미 60대 이상은 지난 4월부터 4차 접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접종률은 23%에 불과합니다. 백신을 맞으려고 해도 지금 당장 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춘천시의 경우 사전 예약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 63곳 중 절반에 가까운 38곳에서 다음 달 1일에 예약이 마감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일부 시군은 모든 병원에서 다음 달 1일자 예약이 마감되기도 하는 상황. 석사동에는 전혀 없고 또 태계동에 한 군데 있는데 제가 목요일 날 만난다고 그랬더니 28일밖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조금 불편했죠, 저는. 하지만 의료진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 거듭 백신 접종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으로서 어떤 한계점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증화나 사망 비율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맞는 게 좋지 않을까. 강원도도 일단 백신 수급과 접종 위탁 의료기관의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백신 접종자가 몰리면 병의원 추가 지정과 접종센터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코로나19 탓에 허리띠를 졸라맸던 플라이강원이 반납했던 비행기를 다시 들여오고 있습니다. 국내선 확대는 물론 국제선까지 순차적으로 다시 운항하며 환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최근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큰 변수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6인승 규모의 플라이강원 3호기가 양양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코로나19 탓에 지난 2020년 12월 2호기와 3호기를 조기 반납했던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8월 2호기를 다시 도입했고 3호기까지 들여왔습니다. 3호기는 오는 22일부터 주 10회 운항하는 양양 김포 노선에 투입됩니다. 국제선 노선도 확대됩니다. 지난달 운항을 재개한 필리핀 클랑 노선에 이어 8월 중 대만 타이페이, 오는 9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그리고 올해 안에 일본 나리타와 오사카 노선도 취항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달에는 에어버스 330 중형기를 도입하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중장거리 노선이 이제 미주와 후년에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국제선 운항을 시작하면서 양양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을 인바운드 시범공항을 지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객과 화물의 다양화와 다각화를 지금 플라이강원과 함께 더욱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플라이강원은 3호기에 이어 올해 안에 4, 5호기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관건은 최근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외국인 여행객을 끌어와야 하는 인바운드 항공사인 만큼 국제선 노선 확대가 중요한데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했고 BA 2.75 등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4주 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 예측대로라면 양양공항에서 해외를 오가는 노선이 확대될 예정인 8월 말 9월 초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 등 방역 체계가 다시 강화될 수도 있어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역구 선관위원회 자녀를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도내 정당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사적 인연과 원내대표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실 직원 채용이 공정과 상식의 인사냐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인식이 참으로 놀랍고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릉시위원회와 강릉시민행동도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무력감을 안겨줬다며 강릉 시민에게 사과하고 원내대표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내 11개 시군 콜택시 운영이 해외 해커의 공격으로 중단됐습니다. 삼척과 춘천, 원주 등 도내 11개 시군의 콜택시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어제 새벽 2시쯤 해외 IP를 쓰는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상담원과 이용객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콜택시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콜택시 업체와 서버 관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내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강릉, 춘천, 고성 등 8개 지역 11곳에서 일본 뇌염, 말라리아 매개 모기 감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7월 둘째 주에 채집한 모기 가운데 작은 빨간집 모기 1마리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물렸을 때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250명 중 1명 정도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선 일본 뇌염 환자 1명이 발생했고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청 경제부문 조직을 축소하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조직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입법 예고를 해야 하는데 4개로 나뉜 경제부문국을 2개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강원특별자치도 입법 보완을 위해 특별자치국을 신설하고 행정국을 다시 부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의 유류 보조금과 별도로 어업인에게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국 수협조합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